배제학당의 기본 커리큘럼을 보면은요, 크게 세 가지 과목으로 이루어졌는데 한문 가르쳤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한글이 아니라 일방적인 통용어와 문서라든가 모든 공문서에는 한문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한문을 가르쳤고 또 영어를 가르쳤고 그런 교양 과목을 가르쳤는데요. 영어를 배우는 것이 주요한 목표이기는 했지만 아펜젤러는 한문 교육과 한글 교육을 같이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한문을 당연히 가르쳐야 되지만 한글 교육도 같이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고요. 그리고 성경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이 아펜젤러가 배제학당의 커리큘럼에서 큰 특징 중에 하나였는데요. 알렌의 통역을 맡았던 노춘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되는데 이 노춘경이 배제학당에서 한문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문 성경과 한문으로 된 기독교 서적을 읽게 하고 그리고 교재로 사용하면서 자연적으로 그러니까 한문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한문 성경을 쓰고 한문으로 된 기독교 서적을 읽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성경을 배울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짜게 됐고요. 영어 또한 영문 성경을 교재로 활용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가르치는데 교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교재를 영어 성경을 가지고 영어를 가르쳤다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으로 교육을 했던 것인데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는 없지만 학생들이 배우는 과목을 통해서 복음을 배우도록 했던 그런 아펜젤러의 노력이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배제학당에서 학생들에게 가장 영향을 주었던 과목은 교양 과목이었는데요. 특히 미국에서 유학을 했던 서재필과 윤치호가 교양 과목을 주로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새로운 눈을 뜨게 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했었는데 서재필은 아마 1890년대 이후의 서재필이겠죠. 서재필은 특히 서양의 역사와 문화를 가르쳤고요. 윤치호는 과학을 가르쳤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선의 청년들이 이 과목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했느냐면 인간이 살아가야 되는데 필요한 상식이 무엇인지를 배우도록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양을 통해서 뭐를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기본 상식이 되는 거, 역사, 문화, 과학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배울 수 있도록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한 서양의 역사를 배운 학생들은 그 당시 그러니까 1890년대에는 이미 미국이 남북전쟁이 끝났고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산업혁명 이후에 민주주의가 진척되어졌고 미국과 함께 민주주의가 가장 발전되어 가고 있었던 나라 중에 하나가 영국이었죠. 그리고 가장 경제적으로 앞서 있었던 것도 영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과 미국의 역사를 배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서구의 민주주의 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이데올로기가 어떤 것인지를 배우게 됐고 그리고 국가 간을 함양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배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제에 들어왔던 학생들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유교 성리학적 세계관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세계관에 대한 교육들이 이 배제학당을 통해서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양의 정신, 미국과 영국이 이렇게 민주주의 국가로 발전하게 됐던 그런 정신이 뭐였느냐? 기독교라고 하는 것을 배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정신을 통해서 배워야만 서양의 정신을 배운다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1898년 배제학당 내에서는 협성회가 조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학생회 같은 학생 조직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배운 지식과 그들이 배운 학문적인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조선이 그렇다면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져야 열강들의 각축장이 되어져 버린 이 조선을 한 단계 점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토론이 학생들 내부에서 활발하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특히 서재필, 윤치호, 이상제와 같은 독립협회 운동을 일으켰던 이런 인물들이 배제학당에게 학생들에게 상당히 많은 영향을 주었고 이들이 독립협회를 만들었을 때 배제학당의 학생들은 자신들이 배웠던 학문을 이제는 실천할 수 있는 장이 이 독립협회라고 하는 조직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배제학당의 학생들은 자신들이 배웠던 서구의 민주주의 국가 그런 국가적인 모습을 조선에 그대로 이식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독립협회 운동을 참여하고 이끌어가게 되는 원동력이 되어지는 학문적 바탕이 되고요. 만민공동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서구 열강이 도대체 어떤 나라들인지 서구의 나라라는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인지 그리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지를 갈파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양의 민주주의가 민권이라고 하는 것, 모든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그 국민의 주권으로부터 국가가 올바르게 국가적인 자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고취시키게 되고요. 그런 민권 사상을 바탕으로 자주 독립국이라고 하는 이상을 심어주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 배제학당 학생들을 중심으로 했던 학생들이 추구했던 국가는 자주 독립국이에요. 그러니까 청나라나 일본으로부터 독립되어진 독자적인 자주권을 가진 국가를 만들어 나가는 것. 그 정치 체제는 서구 열강과 같은 민주주의 국가 체제를 민권을 바탕으로 하는 민주주의 국가를 만드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학교는 단순하게 학문을 배우는 것으로서만 기능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계관과 삶의 가치관을 고양시켜주고 그 가치관을 따라서 세상을 어떻게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를 제시해 주는 것이 바로 이 학교라고 하는 교육기관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배제학당은요, 실업교육을 같이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지적인 교육뿐만 아니라 실업교육, 직업이라든가 기능이라든가 기술을 가르치는 이런 실업교육을 같이 진행함으로 말미암아 일하지 않으면 학교를 다닐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가치를 노동의 가치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거는요, 조선사회, 유교 성리학의 세계관에서는 너무나 천대받고 천시받았던 그런 곳이라는 거죠. 그런데 실업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가치, 노동이 얼마나 귀하고 그 노동을 통해서 버는 수익으로 내 삶을 영위해 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그러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배제학당에서 배출되어진 인사들, 이승만을 비롯해서요, 주시경, 신흥호 이런 사람들, 그리고 나중에 이런 사람들을 배출하고 이런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국채보상운동, 3.1운동, 실력양성운동, 독립운동, 임시정부운동 다 배제학당 출신들이 중심에 놓여져 있는 거죠. 왜요? 그들에게는 어떤 것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확고한 국가관. 우리 사회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갈 때 올바른 국가를 만들고 그런 국가를 통해서 올바른 세계관을 가지고 저 세상 가운데서 열강 가운데서 우리가 자주 독립국을 유지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이들에게는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배제학당은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한 인간을 만들고 그 인간을 통해서 어떤 사회를 꿈꾸도록 만드냐라고 하는 학교라고 하는 곳을 통해서 그러한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것으로서 기능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 안에 존재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실제적으로 의식을 바꾸고 그들의 삶을 바꾸고 그들이 지향하는 방향을 바꾸어서 그들이 어떤 세상을 꿈꾸고 어떻게 변화시키고 어떻게 복음적 가치를 이어주는지 그러한 것들을 잘 가르쳐주는 역할을 배제학당은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아펜젤러가 꿈꾸었었던 조선의 근대 교육기관 배제학당이었습니다. 여러분, 배제학당은 나라의 운명이 백척간도에서 있었던 구한말과 일제치하에서 나라의 운명을 짊어질 유용한 인재를 길러내는 전당이었습니다. 정말로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의 근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곳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배제학당과 그리고 또 여성교육기관이었던 이화학당을 저는 빼놓을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기에 구한말과 일제치하에서 이 시기에 교회들이 기독교인들이 세웠던 모든 학교들이 가지고 있었던 아주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교회와 민족의 유용한 인재를 길러내는 요람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국교회 역사 속에서는요, 교육을 통해서 교회와 민족의 미래를 바꾸어 놓겠다라고 하는 선교적 태도가 늘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학교를 만들고 학교에 헌신하고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꿈 중에 하나는 뭐예요? 이 땅을 복음의 가치,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올바른 사회와 올바른 국가를 만들어가고 그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한 인물을 길러내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교육기관 중에 하나였던 배제학당 기억하시고요. 우리의 목표가, 학교를 세워야 되는 우리의 목표가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한국교회 인재의 요람이 되었고 한국을 일깨우는 그런 전당이 되었던
배제학당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